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2020년 2월 12일 장전 체크포인트 시간입니다. 매일 장전에 이렇게 체크포인트를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좀 해놓으시면 제 영상을 올라갈 때 그 알림이 뜹니다. 그러니까 알림도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아마 좋은 영상들 올릴 때마다 알림이 갈 수 있고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버튼 설정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둔화 기대감이 형성이 좀 됐었는데요. 차익 매물이 좀 고점권역에서 출회가 되면서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는 거의 약보합인데 거의 보합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은 0.17%, 나스닥은 0.1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2% 상승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같은 경우는 신규 확진자 수가 1월 말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증가 속도가 떨어지면서 코로나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 이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또한 코로나에 대응한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가능성도 증시의 지지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발빠르게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었죠. 파월 의장 같은 경우 무역을 둘러싼 일부 불확실성이 최근 줄어들었지만 바이러스의 발병은 중국 경제를 혼란스럽게 하고 나머지 글로벌 경제로 전이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최근 줄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1차 무역 협상을 좀 뜻하겠죠. 이 부분들에 있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복병이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중국 경제를 좀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리고 이게 나머지 글로벌 경제로 좀 전이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인데, 어떤 신문을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의 중소기업들의 현재 상황으로는 3개월을 버틸 수 없다, 이런 불안한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중국 쪽에서 대책을 좀 내놓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파월의 이런 발언은 향후에 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인하할 위험 요인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미국 쪽도 나름대로 이 경기부양책을 좀 계속 쓰자라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나 주된 인물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파월의 발언 동안에 주가가 반락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꼬집으면서 미국 금리가 너무 높다, 그리고 달러가 수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지난해 금리 인하로 경제는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발언을 했었고요. 그러나 코로나는 경제의 불확실성이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나름대로 좀 신경을 여전히 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필요할 경우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개입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확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경기를 부양시키고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러한 확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기업들의 등락도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 때문에 스포츠 용품 업체죠, 언더아머가 19% 급락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의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인텔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했었고요. 티모바일이 11.78% 급등으로 마감이 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전날 5G 장비들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그러한 영향이 오늘도 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
전날 미국 연방법원에서 티모바일과 스프린트 합병의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게 티모바일과 스프린트 합병에 반대하면서 소송을 좀 제기했었죠. 이 부분들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년간 끌어오던 두 회사의 합병이 마무리 단계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5G 쪽에 있어서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국내 5G 장비사들이 투자가 감소하기 시작한 2019년도 하반기 때, 9월 거의 정확하게는 3분기 때죠.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큰 폭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마 투자 감소 때문에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부진한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2분기부터 국내 기지국 투자가 재개될 것이고,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본 쪽의 통신사양으로 5G 장비도 공급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섹터이기는 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날 HFR이 급등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따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날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기술주들이 조금 약했어요. 페이스북도 조금 밀려 내려왔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도 약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헬스케어 쪽, 그 다음에 산업재 쪽, 그 다음에 소재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그렇다면 금일 한국 시장에서도 헬스케어 쪽과 산업재 쪽 섹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야간 선물 같은 경우 0.12%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관의 매도로 장 막판에 밀리면서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건 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었고요. 기관은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거래소의 외국인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면 LG화학, 삼성전기, LG유플러스, SK하이닉스, 신한지주, 일진머티리얼즈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했는데요. 2차전 쪽과 MLCC에 대한 순매수, 그리고 LG화학, 삼성전기가 집중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는 부분들이 특이사항이었습니다. 거래소의 기관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LG화학,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러한 종목군들 매수를 해줬고요. IT 쪽과 2차전지, 자동차 쪽의 종목군들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LG화학을 집중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줬다. 결국은 외국인이나 기관 쪽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쪽,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2차전지 관련주도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보였었고요. 삼성 SDI나 LG화학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는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염두에 둘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으로 넘어와서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를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은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도가 나오고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금융투자 쪽, 보험 쪽, 투신 이렇게 매수를 좀 가담을 해줬어요. 특히나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이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습니다. 외국인 코스닥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레이, 솔브레인, 코인테크, HFR, ITM 반도체, SFA 반도체, RFHIC, PNT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줬는데요. 대체적으로 2차전지 위주의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탄력이 좀 강했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삼성 SDI와 합작법인 설립 뭐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아서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HFR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T모바일과 스프린트 합병 관련해서 합병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기대감이죠. HFR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장비를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의 기관 순매수 종목군들 보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KMW, NHN 한국사이버결제, HFR, BH, 첨보, 파라다이스, HLB, 오이솔루션, 삼천당 제약이 있는데요. 외국인 쪽하고는 조금 틀리죠. 좀 확산, 좀 고루 매수를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IT, 2차전지, 5G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했는데요. 2020년도 성장주 쪽으로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옵션 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더 상승으로 좀 열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들 포지션 자체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 구간이 커지는 그런 구간이고요. 금융투자는 이 304.5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밀리면 하락으로 손실로 좀 접어들죠. 개인 같은 경우도 수익으로 좀 절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추가적으로 반등 시도가 나올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전날 같은 경우는 위아래 다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의 포지션을 좀 보게 된다라면 하락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강세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 옵션 만기가 좀 더 상승으로 지수 상승해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수는 좀 괜찮아요. 지수는 괜찮은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고 21선이 들어 누운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 이후에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은 주가적인 수준은 61선 위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일단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온다라면 21선에 대한 방향성 자체도 돌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수도 양호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 장세가 진행되는 만큼 수급 체크는 좀 지속적으로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 IT, 5G 쪽은 외국인과 기관 20년 성장주 위주로 종목을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금일 선진시장 산업재 섹터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짧게 보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다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시장은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고 좀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수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성향에 따라서 전략을 세워서 진입을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난 단기적인 성향인지 중장기적인 성향인지 그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가장 좋은 거는 비중으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역배열은 기술적 반등이고요. 정배열은 수익을 국대화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현재 주도 섹터 접근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추후 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찾아가고 선점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수급 관심주로 보게 되면 HFR, PSK, 원익 IPS, 칩셋 미디어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HFR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실적이 올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고 PSK 반도체 쪽이고 원익 IPS 장비 쪽이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차트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슬슬 나와주고 있고 실적 또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들은 종목군들은 한 번쯤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로 장전 체크 포인트는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매일 올려드리고 있죠, 영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도 체크를 해주시고 알림 설정 좀 해두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방송 영상을 보셨다라면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혹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조언까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들도 신경 써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장전 체크 포인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